나는 입속에서 느껴지는 옅은 피맛과 함께 눈을 떴어. 가슴팍이 빌어먹을 시계의 성가신 째깍 소리에 맞춰 지독할 정도로 욱신거리고 있었지. 그 고통스러운 리듬에 따라 내 몸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액체가 시멘트 바닥으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이 거슬리는 소리들이 최소한 내 구멍난 폐와 숨을 쉴 때마다 흘러나오는 귀중한 혈액의 손실을 계속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앉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어.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었지. 문득 강한 불안감이 느껴졌어. 여기서 나가야만 한다는. 난 그러려고 했지. 혹은 그러고 싶었지. 하지만 그때 끼익하는 느리고 무신경한 소리와 함께 천천히 문이 열렸어. 그 소리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였지. 나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려고 했어. 그러다 그냥 목에 힘을 빼고 머리를 다시 원래 있던 바닥으로 떨궜지. 이미 거기엔 무엇이 있을지 알고 있었거든. 그 혐오스러운 것. 그 끔찍함으로 가득 찬 존재일 게 뻔하니까. 난 그것이 내게 무슨 짓을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 내 삶은 이제 고작 몇 분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었지만 그 끝에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죽을 권리 따위는 없었지. 저 존재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일 테니까. 익숙한 악취가 한때는 깨끗했던 내 폐를 더럽히기 시작했어. 정확히는 남아있는 내 폐의 일부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2009년 2월 8일. 내가 이 술집에서 가장 좋아하던 당구대 위에 꿰뚫린 채 내 마지막 호흡을 위해 산소를 뱉어내는 날. 1989년 2월 8일. 정확히 20년 전 오늘은 바로 내 생일이었지. 딱히 생일을 신경 써본 적은 없었지만 그 존재가 내게 관심을 가진 것은 내가 태어난 연도, 그러니까 1989년부터였어. 훗날 나는 그것에게 스크리치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지. 이상하게도 스크리치는 내게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졌어.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지. 내가 뭔가를 기억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번쩍거리는 노란 눈알만큼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내게서 거리를 유지했어. 그 시절 내가 그를 보았던 것은 많아야 몇 번이 전부일 거야. 어머니가 항상 가까이서 날 보살피시던 그 어린 시절엔. 1996년 2월 20일, 내 7살의 어느 날이 될 때까지 그것은 내 인생에 특별히 개입하지는 않았어. 그 시절에 나는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지.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온 녀석이었어. 나는 내가 그 작은 친구의 구원자라도 된다고 생각했지. 녀석은 안락사되기 직전의 상태였거든. 그게 그를 입양해야겠다고 결정한 이유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문제의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 1월의 어느 날에 녀석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어. 달려오는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거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사건은 아니야. 아주 비슷하긴 하지만 진짜 사건은 따로 있었으니까. 그날 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 난 항상 하굣길에 버스를 타지 않았지. 학교에서 우리 동네로 가는 길엔 널널한 공터가 하나 있었어. 그 사건 이전까지는 내가 항상 즐겨 찾던 장소였지. 공터의 양옆에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나 있었어. 내가 공터를 통과해 반대편에 도달할 때까지 난 나무로 된 벽 사이에 갇혀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 나는 평범한 속도로 걷고 있었어. 그때 뭔가가 내 시선을 잡아 끌었지. 옆에서 번쩍거리는 무언가의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거든. 멍청하고 어리석은, 호기심만 가득한 어린 꼬마는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후회하는 단 한 가지의 행동이지. 하지만 주위에 뭔가 특별한 것은 없었어. 그저 나무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을 뿐. 그때 꼬마의 눈에 뭔가 아주 생소한 것, 나무들 사이에 떠있는 하얀색 일렁임 같은 것이 보였어. 난 호기심이 많던 아이답게 천천히 그 이상한 현상 가까이로 다가갔지. 내가 접근할수록 그 일렁거림은 점점 뭔가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 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어떤 형상을. 묵직하게 밀려드는 공포심이 나를 짓눌렀고 형태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내 머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어.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 내가 그 순간 그 공터가 아니라 우리 집에 내 방에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시점으로부터 이미 한 달 전에 죽어있던 내 첫 번째 개. 이미 흙에 파묻혀 분해되고 있어야 할 그 개의 뭉개진 시체가 나무에 매달린 채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어. 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와 정확히 똑같은 모습이었지.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의미 없이 몇 초간 정지해 있었어. 그러다 아래쪽의 수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내 의식을 다시 일깨웠지. 나는 시선을 옮겼고 수풀 사이에서 번쩍거리는 익숙한 노란 눈빛과 마주쳤어. 그 눈빛은 서서히 사라졌고 내 시야 역시 천천히 흐려졌지. 그 다음 기억은 병원에서 눈을 뜨던 것이야. 난 아마 기절하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혔던 모양이었지. 그 누구도 내가 봤던 개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어. 난 그냥 그걸 나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지. 난 힘겹게 고개를 돌려 시계를 보려고 했어. 몇 시인지 알고 싶었거든. 내가 도대체 몇 시에 죽게 되는지 말이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후 세계를 위해 그 시간을 기억해두고 싶었지. 시간은 새벽 2시 47분. 난 항상 술집 주인이 왜 저걸 디지털 시계로 바꾸지 않나 궁금했지. 그게 훨씬 알아보기 편하잖아. 그때 그 혐오스러운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 스크래치가 이따금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소리였지. 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정된 죽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어. 비록 그것은 아직 조금 더 쇼를 즐기고 싶은 것 같았지만 2003년 4월 14일 나는 14살이었지. 공터에서 개의 환영을 본 이후로 다시 직접적인 접촉이 있기 전까지 나는 또 몇 번 정도 그것에 번쩍이는 눈과 마주쳤어. 난 서서히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지. 그리고 별의별 핑계를 대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노력했어. 물론 그런 핑계들은 더 정상적인 이유들에 의해 격파당했지만 사건 당일 4월 14일에 나는 학교를 마친 뒤 내 친구 빅터와 시내로 향하고 있었어. 집에 처박혀 있고 싶어하는 편집증 환자가 취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건 모두 빅터 때문이었지. 그는 내가 꼭 자기와 함께 가야만 한다고 우겼거든. 나는 그를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시내 방향의 버스를 15분 정도 기다렸어.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별로 좋은 계획이 아니란 생각은 이게 정말 최악의 계획이란 생각으로 변해갔지. 난 그냥 당장 집으로 가고 싶었어. 정류장 벽에서 10대 불량배들이 그려놨을 법한 외설적인 낙서들과 유리창에 길쭉하게 늘어붙은 아직 축축한 껌을 보고 있자니 당장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빅터에게 오늘 시내에 가는 건 별로 좋은 계획이 아닌 것 같고 난 그냥 집으로 가보겠다고 말했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빅터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 그는 그냥 버스나 기다리자고 말했지. 내가 더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화를 내며 내게 손을 뻗었어. 마치 내 어깨를 밀치려는 듯이.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생각은 껌이 붙어있는 유리창뿐이었어. 만약 그가 내 어깨를 민다면 난 그 더러운 유리창을 등으로 들이받게 될 것이고 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의 팔은 이미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 그를 마주 밀쳐냈어.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다가 비틀거리며 뒤로 두어 발자국을 물러서더니 굴러다니던 맥주병을 밟았지. 그의 몸이 크게 휘청하며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는 도로 위에 대자로 넘어졌어. 그때 그게 도착했지. 우리가 계속 기다리던 것. 그래, 시내로 가는 버스 말이야. 그게 갑자기 나타나더니 빅터 위를 지나갔어. 나는 그의 조각난 몸이 마치 부서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던 마을의 풍경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 내가 그런 멍한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현실을 직시하기까진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어. 빅터의 몸은 어깨 부분에서 절단된 채로 생기 없이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었지.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 수없이 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 너무 많아서 어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는 울고 싶기도 했고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어.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선택할 수가 없었어. 도로 저 앞에는 이제야 겨우 멈춰선 버스가 있었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것의 유리창을 쳐다보았지. 놀란 승객들 사이로 그 노란색 눈알이 날 쳐다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만이 들었고 집에 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하지만 그 대신 나는 남은 오후를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보내야 했어. 나는 그들에게 진실만을 얘기했고 그들은 내 말을 믿어주었지.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내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어. 그리고 그것이 점차 나와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지. 나는 책을 조사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면서 그 노란 눈알에 대한 실마리라도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 난 그저 그것이 내 삶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지. 그게 날 결국 소년원으로 보내기 전에 혹은 날 완전히 돌아버리도록 만들기 전에. 하지만 난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어. 나는 내 폐를 관통해서 날 이 당구대 위에 꿰뚫어 놓은 부러진 당구채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술집 천장에 난 구멍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 별들이 사라지고 있었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어. 그리고 난 그것이 내 주위를 기어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 마침내 놈이 당구대 위로 튀어올라 나와 눈을 맞추었을 때 나는 그것의 모든 동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쳐다볼 수 있었어. 처음으로 그 혐오스러운 것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지. 놈은 마치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몸통에 비해 팔이 아주 길었고 손 역시 매우 큼직했어. 그것의 익숙한 노란빛깔 눈알 아래에는 촘촘하게 돋아난 이빨들이 보였지. 그것의 피부는 희멀건한 회색을 띠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무슨 예술가가 그려놓은 기괴한 한 점의 그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 놈의 시체처럼 보이는 피부 위로 구역질나는 혈관들이 툭툭 붉어져 나와 있었지. 그것이 내게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손톱으로 당구대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어. 그 빌어먹을 시계의 째깍임에 맞춰서 말이야. 그리고 내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내 귓바퀴를 따라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만들어내는 온갖 거슬리는 소리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었어. 째깍. 갑자기 푹신한 바닥에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마치 커다란 베개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하지만 냄새가 아주 고약했어. 어느새 앞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순간 내가 어느 평범한 날의 아침처럼 햇살을 받으며 눈을 뜬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머릿속으론 내 최후의 순간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었고 아니, 그게 진짜 내 최후의 순간이었나? 정말 궁금한 것은 그래서 지금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었지. 어느새 시야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나는 내 위쪽에 있는 새까만 공허를 볼 수 있었어. 저 멀리에서 묘한 빛 한 줄기가 내려와 나를 비추고 있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지금까지 내가 누워있던 곳이 겹겹이 쌓인 시체더미 위라는 것을 깨닫고 펄쩍 뛰어올랐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을 들어올리며 공중공중 뛰었지. 나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갑자기 시체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곱게 뻗은 길을 만드는 광경을 보며 넋이 나가. 시체들이 만들어낸 길 저 끝에는 내가 어린 시절 나무로 둘러싸인 공터에서 보았던 그 일렁거리는 아지랑이 같은 것이 있었지. 다만 이번엔 하얀색이 아니라 끝도 없이 새까만 어둠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어.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여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지. 그러다 그 어둠 너머에서 무언가가 시체 더미를 헤치고 나타났어. 나를 보며 웃고 있었지. 난 생각했어. 저 개같은 놈은 내가 죽은 후에도 날 놔주지 않는구나. 나는 놈에게서 몸을 돌려 길의 반대편을 살폈어. 저 끝에서 빛 한 줄기가 무언가를 비추고 있었지. 나는 그 빛을 쫓아 길을 걸어갔어.
3분 정도를 걷자 길의 끝에 도착했고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누군가의 태아였지. 보통의 아이보다는 훨씬 컸어. 좋게 잎이 드는 되어 보이는 태아였으니까. 그것은 돌 받침대 위에 둥둥 뜬 채로 몸을 웅크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고 있었지. 나는 멍하니 그것을 쳐다보았어. 그리고 얼마 후 나는 태아 역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어딘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경험이었지. 나는 이상한 충동에 휩싸인 채 천천히 태아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때 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루퍼스, 내 옛 친구. 드디어 우리가 만났군.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스스로의 목소리 외에 다른 존재의 소리를 들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나는 몸을 돌려 내 오랜 친구를 바라보았어. 멀쩡히 살아 숨쉬는 그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뒤로 몸을 기댔어. 시체들이 움직이며 오로지 그만을 위한 벽을 형성했지. 나는 할 말을 잃었고 그는 내가 말문이 막혔다는 걸 눈치챘는지 다시 한번 알아서 말을 이어갔어. 이렇게 오랜만인데 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군. 아무것도. 개인적으론 그것보단 더 나은 반응을 기대했는데 날 죽인 놈, 날 친구라고 부르면서 내게 그런 짓을 한 놈에게선 말이야. 난 그의 비난에 항의하기 위해 반쯤 입을 열다가 그가 어느새 내 바로 뒤편으로 이동한 것을 느끼고 멈춰섰지. 대신 나는 다른 것을 묻기로 했어. 빅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여긴 도대체 어디인 거야? 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전혀 짐작할 수도 없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지. 그때 그가 다시 내 앞으로 이동했고 그의 미소는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어. 그는 어딘가 실망한 것처럼 보였지. 넌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그러는 동안 명백히 참 커다란 실수를 해버렸어. 그는 자신의 몸을 벽에 쾅 부딪히고는 팔을 쭉 뻗어 보였지. 정말 솔직히 말해봐. 진짜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이 모든 게 바로 너 자신인데 말이야. 심지어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 나를 포함해서. 좋아.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이군. 이건 너야. 이 모든 건 너야. 정확히는 너의 남은 잔재들이지. 확실한 건 넌 죽었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니지. 네가 죽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문제가 있단 말이야. 생각해봐. 왜 하필 내가 여기 있겠어? 난 이미 죽었는데. 하지만 넌 지금 날 보고 있지.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애초에 생겨날 필요도 없었지만 머저리 같은 친구야. 이 머저리 같은 친구. 넌 지금 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두서없는 얘기들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 난 아직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지. 그리고 내 유일한 관심사는 여기서 탈출하는 것뿐이었어. 나는 그의 뒤편을 바라보면서 이 공간에 출구가 있나 살폈어. 하지만 시체로 이루어진 길은 새까만 공허 중간에서 끊겨 있었지. 빅터, 난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을 뿐이라고. 그는 내 말에 고개를 조금 흔들었어. 그래, 우리 모두 같은 것을 원하고 있군. 아주 당연하잖아. 그는 손을 뻗으며 하늘을 가리켰고 나는 그를 따라 고개를 들고 위쪽을 쳐다보았어. 저 멀리에서 거대한 머리와 팔이 마치 수조에 담긴 물고기를 쳐다보듯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지. 그 커다랗고 번쩍이는 노란색 눈알로. 빅터가 말했어. 저게 바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티켓이야. 적어도 나한테는 말이지. 내가 대답했지.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건데? 넌 뭐 그냥 끝장난 거지. 저게 널 그렇게 만들었잖아.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지? 사실 나처럼
지금의 너도 엄밀히 따지면 실제하는 존재는 아니야. 그거 알아? 넌 나와 다른 많은 인간들의 삶에 말할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네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하지만 넌 이제 죽었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다시 살아나고 내가 마땅히 누렸어야 했을 것들을 마땅히 누렸을 방식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아직은. 그런 일은 네가 저지른 짓 자체가 사라져야만 가능하지.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되돌아가서 그 뒤에 그 징그러운 태아의 상태로 복귀해준다면 1989년 2월 8일이 네 생일이 아닌 기일이 되어준다면 나와 여기 이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처한 이 불합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 네가 사라진다면 반대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 물론 지금의 나는 네 잔재들과 함께 사라지겠지만 진짜 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고 네가 저지른 사고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은 그 행복한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물론 거기서 난 너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지. 너라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빅터는 자신의 계획이 아주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그는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지. 내가 그딴 계획에 순순히 협조하고 사라져줄 리가 없잖아. 난 당황한 채로 입을 열었어.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널 죽인 건 정말로 실수였고, 그건 내가 말을 더듬는 사이 그는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한 것 같았지. 사실 누구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깨달았을 거야. 빅터가 대답했어. 이봐, 친구야. 실수라는 건 뭔가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기는 게 실수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실수라고. 그리고 그게 바로 너야. 너는 네가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 없다고 말할 자유가 없어. 왜냐면 넌 애초에 세상에 태어날 계획이 없던 아이거든. 말 그대로 실수로 태어난 아이지. 알겠어? 네 존재 자체가 실수라고. 그때 하늘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 노란 눈알이 나를 내려다보며 커다랗게 미소 짓는 것을 쳐다보았어. 우리는 모두 예정된 삶이 있었고 그 삶을 살다가 예정된 때에 죽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네 존재가 어찌어찌 계획에도 없이 엉뚱하게 태어나버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찌어찌 나와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말이야. 넌 정말로 네가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냥 실수로 태어난 자가 이 모두를 죽게 만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저기 위쪽에 네 오랜 친구는 너 같은 실수들을 따라다니며 관리하지. 그리고 그 실수가 저지른 또 다른 실수의 뒤처리를 한다고. 넌 저게 괴물이라고 생각해? 괴물은 너야. 넌 살 수 없어. 그리고 살아선 안 돼. 넌 실수니까. 엄청난 감정. 모든 것이 뒤엉킨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와 나를 감쌌어. 나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 그냥 이렇게 저들인 내 삶을,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게 내버려 두란 거야? 저 멀리에서부터 시체로 만들어진 바닥이 무너져 내렸고 내가 서 있는 공간 자체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당구대 위에 누워 있었지. 나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서 째깍거리는 시계를 쳐다보았어. 내가 죽는 시간, 내가 사라질 시간을 알고 싶었거든. 2006년 7월 11일, 나는 두려워하고 있었지. 나를 따라다니는 그 저주받은 생물체가 결국 날 완전히 미치게 만들까봐. 나는 현관에 앉아서 새로 보호소에서 데려온 개를 쓰다듬고 있었지. 역시 안락사 당할 예정이었던. 집 앞의 도로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붐비고 있었어. 나는 마당으로 공을 던지며 개가 그것을 따라 달려가는 것과
공이 잔디 위로 굴러가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지. 걔가 그것을 물어 다시 나에게 가져왔고 같은 일이 반복되길 기대하며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는 손을 들어 다시 공을 던지려 했고 공이 손끝을 떠나기 전에 그 짧은 순간에 노란색 눈알 한 쌍이 날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순간 공의 궤도가 달라졌고 그 작은 실수는 공이 날아가는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지. 걔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공을 따라 도로로 달려나갔어. 녀석이 공에 정신이 팔린 사이 나는 버스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고 녀석이 첫째처럼 차에 치여 죽게 되리라 확신했지. 하지만 운전사는 걔를 발견했고 그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하며 방향을 틀었어. 걔는 버스에 치이지 않았어. 대신 36명의 사람들이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 죽을 예정이던 걔 대신 죽지 않아도 되었던 36명의 사람이 죽었고 태어날 예정이 아니었던 실수로 생겨난 아이는 자신이 데려온 개를 끌고 집 안으로 달려가 숨었어. 나는 그 사고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 다만 누구도 그 사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내지 못하길 바랬지. 그건 그저 실수였을 뿐이라 생각했으며 그 생각이 바로 내 가장 큰 실수였고 그 실수가 바로 내가 치러야 할 죗값이야. 오늘은 2009년 2월 8일. 내 이름은 루퍼스고 난 1989년 2월 8일 출산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궁 내부에서 사망했어. 오늘은 2009년 2월 8일.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이름은 루퍼스가 될 예정이었고 난 1989년 2월 8일 출산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궁 내부에서 사망했어. 오늘은 2009년 2월 8일. 내 이름은 루퍼스였으며 난 1989년 2월 8일 출산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궁 내부에서 사망했어.